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하스탁 첫 번째 하스탁은요. 엑슨모빌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잘 안 떨어지죠. 80달러대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고요. 80달러 중반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조금씩 또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 역시 이 종목이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엑슨모빌이 지난주 내내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에너지 업종이고 수많은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회사가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들이 바로 그 두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보면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에 보면 에너지 업종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워런 버핏과 버크셔 회사가 옥시덴탈 페트롤을 사면서 또 관련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네네. 그건 이제 작년의 스토리고 예. 올해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올해 11개 섹터 중에서요.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섹터였고요. 또 유틸리티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았고 리츠 같은 건 좋지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금융주도 올해 재미가 없었던 대표적인 섹터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또 다른 스토리가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잠시 전에 제가 우리나라 뉴스 잠깐 보고 왔더니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5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올해 들어서 휘발유가가 평균 가격이 사상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은 지금 이 유가 그래프도 보시지만 알게 모르게 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표적인 에너지 업종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종합 에너지 유가 원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결국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내년도까지 올해 내년에 지금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섹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내내 재미가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지금 나스닥이 지금 2주 연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혹시 보시면 계시겠지만 QQQ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 그걸 3배로 베팅하는 T가 붙어서 TQQQ 아마 많이들 이 방송 보시면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다루는 QQQ가 지금 51선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51선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것도 3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장 테크 주식이 재미없는 반면에 지금 에너지 주식 반등하고 있고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주도 조금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이 지금 상당히 그 앞에서 선도에 좀 서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투자 의견이 이렇게 꼭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빠르게 유가의 반동분에 좀 반응을 시키는 흐름이 있는 특색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스트 의견은 뭐 전적으로 지금 시장에 쫓아간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의견 자체는 이렇게 썩 명쾌하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유가 반등 매력이 있겠고요. 하나 더 마침 또 오늘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14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배당을 내는 배당 매력주 주식 하나인데요. 우리 미국 시간은 8월 14일이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 우리 정확히 보면 5시까지 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당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당금은 주당 91센트고요. 배당 수익률은 3.31%고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9월 10일 정도에 아마 배당금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고 마침 오늘이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어느새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보면 나스닥이 올해 좋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조금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이어갈 수가 있겠죠. 배당주이자 가치주 엑슨모빌에 대한 가치도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월마트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친숙한 전통적인 걸 소비주죠. 근데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소비 시장이 점점 위축될 수 있는데 하반기 그런데 오히려 저렴한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월마트는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가도 좋습니다,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주시장 재미없고 조종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레버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셨고 또 일부는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꿈과 희망을 넘치는 것들을 많이 보셨는데다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 플러스 금리가 좀 가파르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반대로 말씀드렸던 에너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일부 필수 소비재들이 잘 나가는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시간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G요. 프록트 앤 갬블은 여러분들 모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단 말이죠. 남성분들 뭐 브라운 면도기 쓰신 분도 계시고 수많은 헤드 앤 숄더 비듬 그 샴푸 이런 거 쓰시는 분 아직 기본적으로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50일 최고가 수준에 와 있는데요. 특히 또 하나 지금 사상 최고가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날 가격도 종가로도 또 한번 사상 최고가가 기록한 기업이 바로 월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우리가 이제 익숙하진 않죠. 대한민국에는 20년 전인가 들어왔다가 바로 문 닫고 나간 적이 그랬죠. 있기 때문에 예.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들어본 기업인 것만은 분명하고 있겠고요. 쉽게 해서 대형 슈퍼 체인이라고 보시죠. 슈퍼마켓 아주 큰 엄청난 규모의 체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마트다 롯데마트 크다고 하지만 웬만한데 월마트는 그보다 2배 이상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마트 플러스 그냥 다른 일반 용품도 많이 팔고 거기다 뭐 맥도날드 들어가도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난 대형 그냥 쇼핑몰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규모가 큰 건 사실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한복판에 바로 말씀하셨던 뭔가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뉴스로 보통 우리나라 일반 가구에서 뭐 2년 전 대비 1년 전 대비 얼마나 그 생활비가 더 늘어나는지를 제가 수치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미국은 금방 통계가 나오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당 2년 전 대비요. 지금 평균적으로 $750 정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면 좋겠고 그런 그렇죠. 분도 꽤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대비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불경기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다들 어렵다는 것 자체는 뭔가 그렇게 못 쫓아간 거를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바로 근데 그 월마트에 그런 사람들이 몰리고 코스트코를 계속 사는 것은 뭔가 가성비죠, 가성비.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에 관련돼서 PB 상품을 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저희가 그런 전문 기업도 소개해 준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마트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크레드 스위스가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170에서 180달러를 올려놨고요. 특히 여기에 그로서리요, 그러니까 먹고 일반적인 여러분들 뭐 야채 사고 시금치, 배추 이런 겁니다. 우유 그런 그로서리랑 PB 상품에 대한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지금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회사의 운명을 걸고 투자하는 거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가 지금 월마트 플러스라는 구독형 그 멤버십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결국 왜 하냐면 결국은 리테일러에다가 테크 리테일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테일러 플러스 기술의 어떤 성향을 접목시키자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플랫폼이 강화되면 거기에 보면 광고 시장이 유일하게 커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지금 높고 이번에도 실적 시즌도 바로 그런 쪽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요.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주당액이 1.69달러요. 매출이 1,599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겠고요. 6월 이후라는 거 5월에 이미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레벨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6월 이후만도 최소 한 곳은 투자 의견을 아예 상향했고요. 5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리테일 업종의 대표 주자인 건 분명하다. 관심들을 여러분 보고 스타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8월
들어와서 그런데 이 종목 보고 있으면 주가 보고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마침 또 목요일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월마트 플러스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아스탁 이 종목도 주가가 강합니다. CBOE 글로벌 마켓. 변동성 장세에 돋보이는 종목이죠. 탄력이 최근에 굉장히 강해졌던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CBOE랑 CME는 같이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코너에서 설명드렸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랑 변동성이랑 상관없이 플랫폼을 쫙 갖춰놓은 기업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노력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와갖고 거래도 하고 뭐 물건 사고 파는데 가만히 있는데 돈 벌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꿈이죠, 정말.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그 회사가 상장돼 있다는 상장 안 돼 있고 상장할 일도 없지만 된다면 저는 그 주식을 그냥 거의 올인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게 얼마나 뭐 갖고 계신 분은 바쁘겠지만 거래소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거래세 내잖아요. 뭔가 비용 내잖아요. 따박따박 얼마나 받아갑니까? 돈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 거래 통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은 다 상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도 다 상장돼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많은 분들이 말끝마다 많은 분들이 변동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을 노리는 여러분들 가장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공포지수라고 한국말에서 하는 빅스 지수 있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 거가 바로 CBOE 글로벌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카고에 있는 서식계에서 옵션을 전문하는,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옵션 전문하는 것이 CBOE인데요. 이 회사가 어떤 건지는 이거는 홈페이지에 갖고 왔고요. 홈페이지 바로 두 번째 화면을 제가 바로 capture 왔는데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 다음 화면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선 글을 보면. 마켓은 변하지만 마켓 체인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our values don't이거든요. 네. 마켓은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네들의 밸류는 변할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 꿈 같은 사업이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꿈 같은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CBOE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똑같이 여러분들도 많은 상품 거래소에 갖고 선물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CME 그룹이거든요. CME 그룹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저희가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CME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최고가, 사상 최고가 거의 임박해 있거나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면 행복하겠죠. 알겠습니다. 일 안 하고 돈 벌기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CBOE 같은 거래소를 그만큼 갖추기까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 빛나는 세 개의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스포츠 베팅 시장 활성화. 스포츠와 베팅은 정말 때려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CNBC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 스포츠 베팅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베팅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토토라는 게 있고 얼마나 그렇죠. 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것들이 뭐 개인 기업들이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사적으로 하는 건 다 불법 아니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 지역에서 합법화된 건 아니겠고요. 품목보호나 항목별로 다 다르다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미국은 참고적으로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중에서 큰 틀에서 보면 33개 주만이 지금 합법으로 허용돼 있고요. 나머지 17개 기준 아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7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타 주에 가서 이걸 했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항상 이슈가 되는 법적인 이슈가 있고 이걸 연방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냐는 상당히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은 스포츠 각 분야의 그런 베팅을 다 모아놓은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 스포츠 베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드래프트 킹즈와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킹즈는 지난번에 깜짝으로 지금 분기 흑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펜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뉴스거리를 보면 ESPN과 같이 또 스포츠 베팅 사업에 추진한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등등의 모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 되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인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저게 이제 도덕적으로 좀 이상한 기업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리고 펜 그렇군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카지노도 호텔도 갖고 있고 그런 예.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 스포츠 베팅이 커지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스포츠 토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마는 많이 해봤는데요. 네네네. 스포츠 베팅까지는 토토를 통해서 안 해봤어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이래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전북 현대 축구단이 예, 맞습니다. 어느 FC 서울이랑 했을 경우에 이기는 확률에 베팅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승무패. 예, 예, 승무 패가 있을 예, 것이고요. 맞습니다. 점수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는 것이 기본적인 툴인데요. 그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스포츠 배당은 그거보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그대로 한국말을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 복합 도박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많이 축구들 좋아하시면 예, 예. 축구 A라는 게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지금 토트넘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어시스트를 몇 개를 했느냐까지 베팅을 합니다. 이야. 야구를 하면 야구에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은 몇 개를 잡고 네. 그런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게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상품을 들어갑니다. 복합 도박이네요. 네, 정말. 복합 도박이 그것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번이 아니라 뭔가 통계를 하고 게임을 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서 베팅하는 또 툴들이 여러 가지 개발돼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거 갖고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겠지만 역으로 보면 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도박장을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승률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맞추기가 진짜. 힘들면 네. 힘들수록 이 하우스가 먹는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보통 여기서 수익성이 보통 기존의 12%였으면 20% 이상 승률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베팅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커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최고인데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베팅의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드래프트킹즈, 팬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터디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광복절이라서 잠깐 쉬어가고요. 16일 오전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